같은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 쑥스럽다. 자. 네. 여기는 지금 제 차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마스크 살짝 벗을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안부만 묻고 계시네요. 오늘은, 두 번째니까, 저번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게,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좀, 뭐가 뭔지 살짝 공부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너무 아프네. 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안경이요? 네, 지금, 평상시에 제가 렌즈를 끼고, 오늘은 렌즈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네, 다 잘 지내셨어요. 진짜.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몇 년 동안 이렇게 공연이 없었던 적이, 특히 최근 이게, 급하게 면도했더니 살짝 비었네. 네.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까지는 아니구나.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고, 공연이 저는, 라흐마니노프가 한 차례 멈췄었죠, 중간에. 근데 그때도 사실 그때 알렉산더를 하고 있었으니까, 공연을 이렇게 오랫동안, 네, 패스워드 찾았고요. 공연을 오랫동안, 괜찮습니다. 괜한 얘기를 제가 또 했군요. 공연을 오랫동안 안 한 게, 정말 처음이자 오랜만이자 처음이어가지고, 네. 저도 거의 일주일 좀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오랜만에 또, 네, 안 했네. 마음이 좋진 않죠. 뭐, 당연히 그렇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마음이 안 좋으실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비스티 끝나고도 사실 인사를 못 드렸고, 또, 베니싱 시작 인사도 사실 못 드려서, 기회가 되면은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조금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좀 안 닿아가지고, 기회가 안 닿았다기보단 용기가 또 안 나서, 지금 사실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네. 콩닥콩닥거리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네. 그쵸. 베니싱 부표가 베니싱이 돼버렸죠. 네.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인사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용기를 좀 내봤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시나요? 아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 공연들에 대해서 인사를 좀 잘 못 드렸던 게,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지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물론 또 공연은 공연이고, 지금의 상황은 상황이지만, 어떤 제 얘기와 또 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남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인 거고, 또 저를 봐주시는데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또 기분이실지를 또 잘 몰라서, 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비스티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고, 베니싱 첫 곡 인사, 원래 사실 그거는 제가 빼먹지 않고 웬만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안 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제가 좀 차분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인사를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뭐 오늘 그냥 용기가 나서 오늘 그냥 용기가 나서,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여기 이 핸드폰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는 건 참 너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또 그거를 또 대답도 드리고, 원래 사실은 그전에는 공연이 끝나면 관객분들을 뵙고 또 이렇게 공연에 대해서 느끼신 점들,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진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또 추운 겨울에도 항상 저를 또 기다려주시는 관객분들, 팬분들이랑 밖에서 또 공연 끝나고 인사 나누면서 오늘 공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집에 또 돌아갔던 게 저한테도 상당히 좋은 추억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편지로 소통을 살짝 했었는데, 이제 그 편지도 지금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반갑네요.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되게. 저 요즘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엉따라고 하죠. 차의 시트에, 네, 지금 엉따를 틀어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보니까 여기에 이 하트가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눈동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원래 9시 땡 하면은 해야지 했는데 한참을 찾았어요. 어디에 이게 키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관객과의 대화도 마저 있었죠. 그래가지고 관객과의 대화도 있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요즘 다들 그러잖아요. 그냥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자꾸만 다른 쪽으로 생각이 가고, 네, 내가 뭘 하고 있어도 자꾸 멍 때리게 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오래간만에 쉬는, 좀 이렇게 공연이 멈추게 돼가지고 뭐 쉬게 됐지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쉬게 됐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맨날 같이 공연을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연을 맨날 하던 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에 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대가 언제나 무대가 그리웠지만 요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진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이 무대 저 무대에 감사하게도 쓸 수 있어서 네, 참 좋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 사태가 길게 가고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별이 아니라 잠깐 못 보는 사이가 완전히 돼버렸네요. 맞아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무기력해. 우리가 이게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냥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관객 여러분들이 또 지켜주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무대에 쓰는 또 그날까지 몸 건강하게 있다가 또 서야 되는 거니까. 예, 그쵸.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는 건지. 네, 요즘 너무 혼란스럽죠. 네,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조심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언제나 그랬듯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네. 요즘 집에서 그거 하고 넷플릭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요즘 브레이킹 배드를 한참 재밌게 봤죠.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완결을 했습니다. 네. 시즌 5의 결말까지 다 봤죠. 아이고, 이 와중에도 재난 문자가 계속 오시는군요. 네. 워킹데드 보고 있습니다. 워킹데드는다. 브레이킹 배드. 워킹데드도 봤는데, 워킹데드는 7까지인가 보고, 네. 그 이후에는 못 봤고, 네. 브레이킹 배드 재밌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우리 비스티 연출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연출님이 그때 비스티 공연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한참 관심 있게 보고, 저는 옛날에 봤던 드라마 위주로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연출님이 넷플릭스에 그 추천을 몇 개 해주시면서 이거를 해주셨었는데, 잠시만요.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좀비물 좋아합니다. 웬만한 건 다 봤어요, 저도.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가 되게 재밌어서 추천해 주시는데, 당부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꼭 시간이 많을 때 보라고. 이유는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봤었죠. 근데 굉장히 오래, 시즌 5까지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 봤죠. 예전 드라마. 그러고 보니까 명순이가 우리도 해골이었죠. 명순이 나오는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 공포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네. 뭘 해야 되지? 제가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어디까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워커 브랜드 어디 건가요? 최근에 신고 다녔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옷을 거의 이거 PPL 이런 거 방송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무슨 연예인이 된지 착각하고 있네요. 네. 자라에서 저는 제 옷은 웬만한 건 다 자라에서 사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버스킹 결사 반대. 아, 맞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맞아요. 아,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하면 되겠구나. 뭐, 급한 볼일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제가 또 혼자, 저번에도 제가 짧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짧게 얘기했는데, 거의 2시간을 혼자 떠들었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게, 그러네요. 그냥 주저리 되게 되네요. 혼자 또 있으니까. 그냥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잠깐만. 그러니까 단콘에서 끝났으면은, 최우준술 노래하면서 끝났었나? 버스킹, 그게, 맞아. 콘서트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버스킹을 계획했던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냐, 이게, 버스킹. 이게 그때도 제가 콘서트 살짝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버스킹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 되셔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막 티켓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평상시에 좀, 고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리고 사실 티켓팅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누가 돈을 지불을 하고 오는 거에 대한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항상 저는 받기만 하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냥 선물이 이런 말이 좀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좀 네, 선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깜짝 선물로 버스킹이 되면은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자리도 몇 군데 봐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제가 노래를 돈을 받고 한다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또 제약들이 따르잖아요. 제가 혼자서 준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좀, 제대로 뭔가, 버스킹을 한다고 대충 하진 않겠지만, 뭔가 제대로, 뭔가 갇혀서 하려면은 좀 여기저기 제약받는 부분들도 있고, 단적인 걸로, 저작권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돈을 받는다라는 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돈을 그걸로 안 벌어도 제가 돈을 받아버리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들도 있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좀 제가 사실 또 가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도 있고, 그리고 했었던 공연들의 노래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저런 문제들이 조금 저작권 문제들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냥 좀 편안하게 여기저기에 제약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버스킹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냥 제가 성악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가지고 성악가로 이렇게 성악도로 그리고 성악가의 길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작곡이라던가 그 다음에 다른 악기 다루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앨범을 내게 된다면 약간 성악가 버스킹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었던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렸을 때 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 이제는 힘들죠. 네. 이제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또, 양지원이랑 콘서트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 저희가 되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노래가 되게 많았는데,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안타깝게, 못한 노래도 있었고, 근데 뭐, 덕분에 뭐 다른 새로운 노래를 또 하기도 했었고, 뭐 했지만, 지금은 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버스킹이든, 뭐, 콘서트든 하기가 어려워졌죠. 하지만 뭐, 이게 뭐 영원히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프롬건 비하인드 스토리. 그림자를 판 루드윅. 재밌지 않았어요? 우린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노래들을 부를 수 있어서 저는 또 그거는 그거대로 되게 그때 콘서트 때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반주로 저희가 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 유튜브로 하는 버스킹. 인스타 라이브로. 그러네요. 이런 것도 방법이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랜선으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또 뵙고 하면은 더 좋죠. 그러니까 언젠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맨 그리우시죠? 저도 그리워요. 뭐 영원히 안녕은 아니길 테니까 뭐 언젠가는 또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마음을 먹고 딱 켰는데 이제 정말 딱 백지가 되는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군요. 비스티 인사가 첫 번째 목적이었으니까 비스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초록색 조명. 그러네요. 진짜 급한사 뒤에 무대 같네요. 비스티 공연을 앞두고 사실 제가 그 비스티를 앞두고 정말 뭐 정말 그때만큼 생각해보면은 최근에 그때만큼 잠을 못 자는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비스티 처음에 대본을 받고 사실 정말 많이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예전에도 했었던 얘기긴 하지만 제가 살아온 길과 조금은 다른 정말 제가 모르는 세계 이야기였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맡았던 역할이 제가 갖고 있는 저랑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네, 이것도 다 지났으니까 조금 더 물론 했던 얘기에 조금 더 확장판? 뭐 그런 의미겠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사실 그랬다라는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는 자꾸 공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이거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네, 이거를 과연 내가 욕심을 내도 되는 건가?
근데 관객분들은 또 3년 동안 안 올라왔었던 공연이니까 많이 기다리셨을 테고,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이 준호라는 캐릭터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게 머리가 자꾸 백지가 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못 보고 지나치셔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호라는 역할을 제안을 받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엔 제가 혼자 고민했지만 지금은 또 저를 도와주시는 회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과연 내가 해도 되는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해보자 였습니다. 근데 준호를 처음 대본을 보고, 그리고 이 공연의 정보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극설정상 이 개츠비라는 개츠비라는 클럽의 에이스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쉽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클럽에 있는 그 선수들 중에 제일 그래요. 잘생겨야 되고 그런 역할이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극설정상, 그 다음에 그게 배경상 또 아무래도 좀 섹시해야 되는 역할이었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감히 그런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정말 그냥 그 자체가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섹시한 느낌뿐만이 아니라 키가 큰 역할이 필요한데 키가 큰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런 사람인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살아온 길과는 좀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준호를 해오셨던 배우님들도, 특히 형님들 를 생각해보면 다 대부분 키가 크고 덩치도 좋으셨고, 네. 그리고 당연히 다 잘생기셨고, 우리 정민이 형만 봐도, 누가 봐도 굉장히 핸섬하시고, 네. 그게 어떤 공연에서든 외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 자체가 딱 그런 역할이어서 명확하게 준호는 그런 역할이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기도 했어요, 사실. 왜 저한테 이거를 제의를 하셨지? 이런 것도 그런 의문도 사실 좀 들었었고, 그래서 저한테 그 모습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엔 저는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모습을 저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얼마만큼 그게 표현이 될까? 관객분들은 3년 동안 준호를 기다리셨고, 3년 만에 어찌 보면은 새롭게 보여지는 비스티의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또 가장 또 중요했던 준호 역할에 박견이라는 배우가 그거를 해서 오히려 또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비스티를 사랑하셨던 관객분들한테는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생각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 하게 된 가장 마음먹었던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그거였어요. 뭐 제가 뭐 늘 저한테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배우로서 약점과 한계와 뭐 단점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로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제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역할과 느껴보지도 못했던 감정들을 고민하고 연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선 도전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뭐 관객분들은 어찌 보면 완성된 공연을 원하시는데 뭐 너가 하고 싶다고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책임감 없이 하는 게 맞냐? 뭐 이렇게 당연히 어떤 관객분들은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봤고 뭐 사실 술은 제가 안 마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술을 한번 그냥 어떤 느낌일까 그냥 마셔라도 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는 뭐 가장 큰 건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만 아무튼 그냥 그랬더니 우리 그 도빈이 형님께서 이런저런 고민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뭐 사람이 그러면 그 감정을 알기 위해서 그걸 다 해봐야 되면 죽는 연기를 할 거면 다 죽어봐야 되냐고 저한테 일침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더 고민하고 더 표현을 해보라고. 네. 그래가지고 예, 했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모습을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까 그런 술자리 문화에 굉장히 또 그 술자리 문화 자체가 저한테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나오는 모션과 액션들이 그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맨날 저희 집에 이 소파가 하나 있는데 그 소파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컵에 그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약간 그게 미숫가루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미숫가루를 얼음에 딱 띄워놓은 다음에 살살 돌리면 그 미숫가루가 다시 올라오니까 그 느낌,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일 앉아가지고 자기 전에 미숫가루를 이렇게 돌리면서 먹는 연습을. 왜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더픽션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 그때도 고민하다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제가 하는 더픽션을 초반에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제가 술 마시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고 또 우리 연출님이 저한테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인실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제가 술을 마시질 않으니까 그 정서가 그때만 해도 또 지금보다 더 뭐 연기 초반이라면 초반이니까 더 그런 게 어색했었죠. 거기다가 단 한 번도 거기에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런 거에다 이렇게 먹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워서 제 후기를 찾아보지 않았었지만 당시에 뭐 술 마시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라는
후기가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그렇게 다들 조심스럽게 아닌 척 하시면서 말씀하셨겠죠? 아,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 느낌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 미숫가루가, 네, 제가 그 자기 전에 다이어트 한다 치고 미숫가루 같은 거 한 잔 먹고 자는데 그게 약간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지금도 살짝 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습니다. 제가 사실 비스티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이거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습을 제가 막상 하고 그 연습실에서 그 씬을 하는데 그 씬을 이제 막상 딱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다 남자 후배들이고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형들인데 이게 너무 제가 이런 걸 못하는 모습이 거기 연습실에서 나오면은 다들 진짜 너무 얼마나 제가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했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서 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미숫가루 얘기만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준호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했었죠. 공연 중에 그렇게 첫 공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사실 좀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누가 방송 요청을 했다는 게 이게 뭐지? 이것까진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게 뭐지? 누구지? 아무튼 네, 일단 양주원인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주변에 도움을 좀 그러니까 어쨌든 또 도빈이 형이 또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는 이 대본에서 말하는, 비스티에서 말하는 준호랑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또 도빈이 형이 그런 얘기, 어차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너를, 준호로 만들어줄 거다, 에이스로.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한테도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동생들이 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형 에이스처럼 보이고 또 에이스로 자기네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친구들이죠.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주 되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처음에, 이 얘기, 그것도 있구나. 처음에 에피소드 생각하면은, 우리 선수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선수 소개하는 거, 그거 하는데, 처음에 이모 조각 같은 외모에 막 그런데, 정말, 그 대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 이 대사가, 민혁이가 준호한테, 이렇게 캐치비 에이스 김준호 하면서, 이 조각 같은 외모에, 달달하게 빠지시고, 이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정말 제 온몸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도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민혁이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한데, 가능하다면, 너무 미안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대사를 좀 바꿔달라. 그래서 뭘로 바꿔주냐 물어보길래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다람쥐같이 귀여운 뭐 이런 걸 해달라고. 근데 그러니까 조각 같은 거만, 왜냐면 거기다 또 저랑
같은 역할이 아니라 같이 무대에 쓴 정말 조조각 씨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각 씨가 사실 옆에 떡하니 그 왕눈으로 뻐끔뻐끔 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저한테 그 조각 같은 외모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사실 그거는 공연 한 달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당시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우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귀여운 동생들이 알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알겠어요. 형 그게 불편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아무도 안 지키더라고요. 특히 준이는 정말 막공때까지 조각 같은 메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 뭐. 준이야, 고맙다. 그래. 네 눈엔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구나. 그래, 고마워.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의 결론은, 공연이 중반쯤 지나가니까, 어느새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조각 같은 메모에서,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래. 조각 같은 메모구나. 뭐, 영화 같은 남자라면, 그래, 영화 같은 남자구나. 뭐,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누군가는 날 보고 조각이라고 하겠지.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네. 그랬었죠. 그리고 비스티 하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래. 처음에 그 노래가 이거는 제가 콘서트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딱 제가 안 나는 음역대인 거예요. 그 가성이. 그래서 그것보다 사실 반키가 높았으면은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을 텐데 그때 제가 그 음역이 딱 걸리는 음역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르기 앞서서 그 노래가 뭐 부담스러워가지고 긴장되거나 막 이 노래가 고음이 날까 안 날까 그러니까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노래 자체가 뭐 음이 높아서라던가 뭐 그런 생각을 사실 한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아무래도 노래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노래에 대한 부담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 그 가성이 제가 실제로 연습실에서도 사실 좀 되게 고민을 그래서 그걸 진성으로 그냥 진성으로 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진성으로 하니까 너무 또 이 노래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성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 그게 가성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공연 전부터 때문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만 생각하면은.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준호와는 좀 많이 달랐고 그리고 특히 노래적인 부분에서 음색적인 부분에서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 부를 수 있는 류의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약간 멜로 목소리나 또 이별 목소리에 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성 때문에 공연 직전에 매번 그 가성 때문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근데 그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공연 한 달 반쯤 어찌 보면은 우리 양주원이랑 콘서트 한 이후부터 또 이제 그게 연습이 됐는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좀 어느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때보단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다른 준호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준호들은 그동안 좀 이렇게 이게 뭔가 목소리도 저음이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스티를 하면서 되게 모든 공연이 그랬지만 재밌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은 이게 제가 그동안 했던 공연들은 대부분 지금 비스티랑
전체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또 제가 했었던 공연들은 대부분 노래가 좀 주가 됐던 공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어느 정도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노래가 어느 정도 채워줬다면, 비스티는 사실 제 솔로곡도 2곡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노래가 얼마 없어서,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조금 저한테는 생소했어요. 이게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네요.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하려고 켰는데 제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아무튼 일단 하던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뭐 얘기하고 있었지? 노래.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뭐냐, 저거를, 이런 현대적인 말투를, 그러니까 쓰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용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상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안 해봤더라고요, 거의. 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고 어떤 시대적인 분명한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 장소 말고 시대적인 배경이 분명히 들어갔던 공연들을 위주로 제가 했더라고요. 굳이 생각해보면은 블랙슈트 때 정도가 일상적인 연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좀 많이 좀 저한테는 그 부분도 하다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 대화를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처음에 준비하는데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네, 뭐 어려웠던 얘기만 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비스티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걷는 것조차도 되게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를 점점 쓰면서 움직이면서 제가 생각한 나름의 준호의 역할에 좀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중간에 무릎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릎 보호대를 조금 하면서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걸음걸이가 한쪽만 하니까 더, 처음엔 한쪽 아픈 쪽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음이 어색해가지고 나중에는 양쪽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게 걷는 게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관객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질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왜냐면 제가 제가 서 있으면서 걸으면서 저도 분명 그런 게 오거든요. 지금 좀 이상하게 걸었는데? 이런 느낌이 확 오니까 저한테. 네.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었죠. 아니요, 무릎이 뭐 많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심을 안 하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냥 조심을 늘 인지를 하고 하는데, 안 좋을 것 같으면 예방차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성 가성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게 또, 이거는 정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 아무 얘기나 하게 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주무실 시간이신데, 제 얘기가, 지루하시면, 어, 주무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걸로 삐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BJ 같은 말을 했네요, 제가. 왜 자꾸 꺼지니? 자. 아무튼, 그래서, 진성가성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진성이랑 가성이랑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또 예전에 나름 유명했던 선생님 보컬 트레이너였거든요. 보컬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노래 선생님이었죠. 네. 그래서 진성과 가성,
그리고 그 진성과 가성의 차이는, 이게 사실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분명히 명확하게 이거라고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포지션으로 말하면 진성은 그냥 앞으로 쭉 내는 거고 가성은 뒤로 살짝 돌려서 휙 내는 거예요. 네. 그냥 요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대가 있으면 가성은 진성은 소리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목이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어요. 붙는데 가성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안 붙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윙 나가기 때문에 안 붙어요. 이게 안 붙으면 이제 이게 음이탈. 바른말 고운말 쓰려다 보니까 삑사리 아니 음이탈. 네. 음이 어려우신가요? 이게 앞에 계시면 제가 이렇게 소리의 길을 이렇게 알려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힘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성대가 있으면 이렇게 딱, 원래 이게 성대가 이렇게 붙으면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나는 건데, 이게 벌어져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음이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성은 소리를 이렇게 힘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의 힘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살짝 뒤로 빼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지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음정이 확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게 보통은 이 성대의 길이에 따라서 이 음역대가 보통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대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고음이 많이 나고 길으면 길수록 저음이 많이 난다고 이게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건 뭐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성악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혹시 틀리는 정보가 있으면 어떡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성악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안 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샤우팅도 마찬가지예요. 샤우팅도 가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이제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 뮤지컬 쪽에서는 반가성? 반가성 요런 거를 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악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 반가성이라는 게 약간 일종의 팔세토라고 하죠. 그거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래할 때 우리가 빠싸라고 하죠.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죠, 제가 근데? 빠싸라고 하죠. 그래서 빠싸가 원래 이게 갑자기 락커랜다. 성악가들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이 미파에서 이 톤이 올라가는 걸 이 목을 보호하고 고음을 똑 잘 내기 위해서 획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획 이렇게 해요. 근데 획 빼는데 이걸 돌려서 이렇게 두성으로 소위 말 이렇게 고음으로 따지면은 빈체로 빈체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네슨도르마 노래를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네슨도르마 노래를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네슨도르마 부를 때 빈체로 잘 들어보면 성악가들 잘하면 빈체 이렇게 안 내고 빈체로 이렇게 빈체 요런 걸 빠싸라고 합니다. 요런 거를 아시겠죠? 아무튼 그쵸?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 노래의 길이라는 건요, 그게 노래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약간 성악가 모드로 와가지고, 이 소리들이 약간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중인데, 네.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네. 그래서 원래 그래서 빠싸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빠싸도 사실은 가성입니다. 네. 가성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락커들이 샤우팅을 할 때 아까 샤우팅을 누가 여쭤보셔서 저는 제가 그쪽을 전공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용어를 써가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또 느끼는 그 느낌으로는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뒤에 돌리고. 다만, 거기에 우리가 보통 가성으로 뭐가 있을까, 노래가. 뭐, 라샤키오피안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 그, 카운터 테너들이 보통 부르는, 그, 톤을 뭐야? 라샤, 이런 게 있잖아요? 나,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음적이 제가 좀 걸리는 음이어서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에 그냥 가서, 라샤, 유미안가,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호흡을 실으면, 라샤, 키오피안가, 라도라. 이게 호흡을 섞으면, 네. 예.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소리라는 게, 결론은 이겁니다. 소리라는 게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추상적인 걸 되게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노래를 배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노래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분명히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발성이라는 거는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얘기는 다 제 경험에서 제가 배운 거에 한해서 하는 제 그 생각인데, 발성은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장르가 성악이든, 소위 말하는 실용음악이든, 뮤지컬이든, 발성이라는 게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뱉는다, 소리를 얹어서 숨을 뱉는다, 요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발성은 같는데, 그거를 이제 내는 방법에, 그러니까 내는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걸, 선생님들이 이 말 저 말 해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선생님들이 표현하시는 게 다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북한산을 정상에 올라가는데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죠. 네. 누구는 A 코스로 올라가라고 하고 누구는 B 코스로 올라가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정상에 올라가는 거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들이 있죠. 네. 저한테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입시를 보는데, 입시를 보시는데, 네, 준비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뮤지컬을 준비하시듯, 성악을 준비하시듯,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 네. 그렇죠. 루트는 다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는, 예,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공연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노래에 대한 이야기 한 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다 제 생각이에요.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 너무 많고, 네. 그냥, 저는 이제 성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올라가는 코스도 다 자기한테 맞는 코스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일 빠른 길로 가는 걸 모두들 원하겠죠? 제가 그 빠른 길로,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음분음이 지금, 불러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시겠지만 빼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음을 제가 지금 불렀단 여지없이 삑사리가 날 것 같은 지금 요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 어떻게 되지? 뭔가,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껐다가 다시 켜야 되나? 오케이. 그러면, 다시 키겠습니다. 잠시만요.